또 생활과 법률 5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행정지도란 거는 지도라는 의미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거죠, 그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지도는 행정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 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자, 부당하게 강요, 공권력으로 강제로 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강제력으로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맞죠, 그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하여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 근거로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들고 있다. 같은 얘기죠, 그죠?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니고 이 평등하다. 평등이란 거는 남녀, 성별, 연령, 학력 모든 부분에서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란 거는 공권력이나 기관에서 발표했다면 그 신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피해 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신뢰 보호 원칙이죠, 그죠? 맞죠? 신뢰 보호 원칙은 독일의 미망인 사건과 같은 판례를 통하여 자, 독일의 미망인 사건 하나 준비했어요. 독일의 미망인 사건인데 과부 사건이죠. 과거에 독일에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눴죠, 그죠? 동독과 서독. 근데 이제 어,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자기가 서베를린에서 이주하게 되면 현재 지금 동베를린의 과부연금을 받고 있는데 서베를린에서도 과부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서 관계된 공무원이죠. 가능하다 대답한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동베를린에 있는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은 실권. 실권이란 거는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잃어버린다. 실권이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그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믿고 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보장해줘야 된다 하고 그 과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되게 의미가 있는 판례죠, 그죠? 따라서 독일의 미망인 사건과 같은 판례를 통하여 즉 신뢰보호 원칙, 발전하여 온 원칙으로 불문법상의 원칙이지만 자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을 하죠. 행정절차법 4조 2항과 국세기본법 18조에는 실정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원래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온 불문법이었어요. 그죠? 신뢰보호 원칙이 처음에는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온 불문법의 원칙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 18조의 신뢰보호 원칙을 법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절차법 4조 2항,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1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행동을 할 때는 말과 행동에 참 주의해야 된다. 그 말과 행동에 따라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신뢰보호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판례를 통해서 발전해온 신뢰보호 원칙이지만 이제는 국세기본법 18조,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결정이 났다면 그 법률은 효력이 잃죠.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법률이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공공기관은 그 표현이 공적이었냐 사적이었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공적인 표현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공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 표현을 중요시한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공적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권한이 분장되냐 안 되냐를 구애될 거 아니고 그 하고 있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어떤 지위고 임무가 뭐고 말을 어떻게 했고 그거를 구체적인 경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은 상대방에서 믿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여기서 하는 모든 공무원의 말은 견해 표명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적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죠. 실질적 종합적 판단하겠다.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다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이 들어오면 예비 심사하죠.
예비 심사에 대하여 어,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조촉사항이 없다고 기재했다면, 자, 행정적인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행정청이라면, 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경찰서로 치면 수사과, 그 다음에 형사과,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추측 없다. 자, 이거를 외부로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이 내부에서만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구청에 따지면 구청의 세무과, 세무과와 지적과, 세무과에서 지적과로 물어봤대 의견을. 지적과에서 저촉사항 없네? 의견만 물어본 거잖아요. 저촉사항 없다고. 이렇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인 표명 아니잖아요. 이후 개발 부담, 부가 처분에 관하여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신뢰 대상에는 공적 밖으로 견해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밖으로 표명했다면 그걸 믿고 국민들이 따랐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물어본 거 왜 가지고 이거를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볼 수 없다. 1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약속한 거죠. 약속을 확약, 맺었다. 확정했다. 친구한테 친구야 내일 밥 먹자 하고 약속한 거다 하고 약속 말로 약속했어요. 자, 확약은 효과가 있나요? 그 다음날 미안해 나 약속 생겼어 다음에 하자. 그게 확약이잖아요. 그죠? 자,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다시 볼까요? 원래 확약이란 거는 구두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공적 의사표명은 공적 의사표명은 외부로 표시한 거잖아요. 외부로 표시했다면 외부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교수님 확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자, 확약이란 거는 밖으로는 잘 안 해요, 원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경찰 안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내가 너를 이번에 승진시켜 줄게 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발령이 나게 돼. 이 형사 미안하다. 내가 내일 발령 나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 그게 확약이에요, 확약. 법적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밖에다가 뭔가 말을 했다, 했을 수 있겠죠, 예외적으로. 자, 공적인 견해 표명, 의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 공적인 의사 표명이 있으면서 내일까지, 내일까지 행정청에다가 신청한 사람은 조치를 해주겠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기간을 못 박았다면. 근데 아무도 내일까지 했던 사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그 다음에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계엄령 선포를 해서 계엄령. 계엄령. 소요 사태 때문에 계엄령 선포했어요. 계엄령 선포에서 소요 사태라는 사실 때문에 이 계엄령 기간에 죄를 저지르면 처벌되겠죠. 근데 내가 하루 전날 계엄령 철회 하루 전날 죄를 저질러서 잡혀갔어요. 끝났어. 법이 없어 이제. 그래도 계엄령에 있던 이 사실 이때 저질렀는 거는 처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계엄령이 여기까지인데 날짜가 어제까지인데 오늘 저질렀어. 오늘. 법적으로도 오늘부터야. 그러면 어제까지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처벌도 안 돼. 이런 것처럼 사실적 법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이전에 바뀌기 전까지는 처벌이 되지만 완전히 바뀌었다면 역시 효과가 없는 거죠. 처벌이 안 되죠. 처벌이 안 된다. 그래서 7번 정리할게요. 확약이란 거는 주로 직원들 내부에게 약속하는 걸 확약이라 한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별로 없다.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밖에. 자, 두 가지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사실적으로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또한 책임 묻기가 어렵다. 기관과 언제까지 신청해라 기관과 사실적 법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책임지기 어렵다. 처벌하기 어렵다. 8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내가 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내니까 해라. 적극 찬성한다. 하고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사업 계획을 신청을 했어요. 사업체를 지었어요. 폐기물 해도 되는지 적정하다. 자,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논이라면 논을 잡종지로, 밭이나 잡종지로 바꿔달라는 것을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자, 사업 계획과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이 같나? 신청 허가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을 허락하되 거기에 맞는 땅을 공장을 세워라. 자, 사업 허가한다 해서 당시 하는 모든 이 토지 형질 이거를 다 논을 잡종지나 밭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 자, 만약에 사업 허가 내에서 이게 10만 원짜리 논을 사가지고 형질 변경하면 이 땅이 갑자기 뭐가 되겠죠? 잡종지로 바뀌는 순간 100만 원이 되는 200만 원 될 수 있고 이 땅 가치가 사업 계획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내가 땅의 모든 거를 형질 변경까지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 문제다. 본 거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다. 거기에 맞는 것만. 일정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일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장치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홍길동이가 홍길동이가 이 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승용차 퇴근길에 승용차 운전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 경찰관 아저씨에게 면허에 걸렸어요. 음주운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이는 대형 면허, 일종 보통, 원동기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음주운전 1.5가 나왔어요. 1.5 만취. 1.5 만취가 나왔다면 홍길동이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일정 보통 취소가 돼요. 자, 면허 운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이 홍길동이가 버스를 몰고 나타나면 돼요. 이상하다. 홍길동이 주장은 나는 일정 보통은 취소됐지만 대형 면허와 원동기가 있어 운전할 수 있어 하고 대형 버스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이상하죠? 아니 면허증이 많으면 하나 취소할 때마다 나머지 쓴다? 상식에 맞습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법은 이 일정 보통의 음주운전 걸렸으면 이와 관계된 모든 게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론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이 드론 자격증도 음주운전 걸리면 같이 취소가 됩니다. 다 연결 묶어놨죠. 우리가 음주운전 면허는 하나씩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면허이기 때문에 관련된 면허 모두 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학습 정리할게요. 시간에 봤던 걸 비례 원칙을 위반하겠다고 보면 판례 설명했죠.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판매자가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즉 이 산 사람은 자기가 구입한 그 주유소가 유사 석유 팔다가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이 양도인이 속였어. 이럴 경우에는 양수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양수한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죠. 한번 볼게요.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의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 사업 정지 기간이 최장기인 6개월, 사업 정지에 처한 영업 정지 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양수인이 있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양수인이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주유소를 차렸는데 6개월을 장사 못하게 한다면 그 양수인은 파산을 당한다. 은행빚과 모든 이자와 파산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법하다. 너무 과하다.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 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만화를 못 보게 유해책이라고 고시했다면 시골에서 8일 만에 8일 만에 이렇게 뭐 사천이라든지 사천 시골도 아니지만 어디야 그 청산도 또 산청 전라남도 땅끝마을 이런 만화방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하다. 선처해야 된다. 이런 판례죠. 도서 대업자가 그 고시 일로부터 8일 이후에 청소년에게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도서 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시골 같은 경우 700만 원이면 한 8개월 정도 일해야 되겠죠? 그 도서 대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의무의 혜택을 타다기보다는 가혹하다. 과징금의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혹하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 수용자, 아직 결정이 안 난 수용자죠. 자,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재소자가 입는 옷이 있어요. 재소자 옷을 입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에 유리하는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죄의 취급하면 안 된다.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면 안 된다. 자, 4번.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자수인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한거하였다 해도 칼빈 소총을 유리에 발사하여 피해자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중기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조정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경찰관을 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통에 근접 발사해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 나중에 그 배상과 보상 교육할 건데요. 가스통은 가스통 실탄 안에 가스가 있고 고무마개가 돼요. 고무마개. 빵 쏘면 가스가 나가고 고무마개가 5m까지 나가기 때문에 사람 얼굴 보고 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m 이후에는 괜찮지만 가까운 근거리에서 얼굴 보고 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중과실로 봅니다. 중과실. 중과실은 나중에 구상권이 들어갑니다.
중과식은 잘못한 거죠.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이 들어간다. 불법한 공무원에 대해서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